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이제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이제 승복하지 않겠다. 그들이 얘기하는 건 의견으로 수렴하고 최종 결정은 금통위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그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금리 인하라는 압박을 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.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거죠. 이제 서서히 이제 정권이 이제 몰락해가고 정권의 힘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걸 이제 그네들도 알아봅니다. 이제 관료들이 이제 정부의 말을 안 믿고 신뢰하지도 않는 거죠. 충분히 그러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? 지금 금리 인하를 해서 이제 기준금리 낮춰서 신준금리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? 안 그래도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개폭등에 GDP 대비 가계부채 100%를 넘어섰고 전 세계 가계부채 1위인 나라가 금리까지 인하하면 그냥 경제를 망가뜨리다 못해 그냥 멸망 상태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수작질하는 거하고 똑같죠. 이미 지금 현재 엉망인 상태인데 여기에서 얼마나 더 엉망으로 만들려고 저런 짓을 벌리는 걸까 라는 의심이 매우 들죠. 꽤 충격적인, 꽤 놀라운 일들을 벌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이제 실제로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3.5가 아니라 5.5가 되어야지 정상인데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무려 2%가 낮은 상태인데 이러한 이제 그 금리의 갭을 어떻게 메꾸려고 해야 되는 걸까요? 이미 지금 한국의 경제는 이제 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은요, 매국노이고 인생 쓰레기들이고 걔 잡놈들이죠. 성태현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놈이나 아니면 원혜룡 전 국토부 장관 했던 놈, 당대표 되겠다라고 하는 놈이 그런 금리 인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. 지금의 시국에. 지금은 도리어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. 그리고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, 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들이 무너지게끔 이제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. 살려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야죠. 좀 서글픈 얘기지만 일정 부분 또 망하고 정리가 되고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전부 다 살리겠다고 계속 끌고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? 개판되는 거죠. 물론 이미 개판돼 가고 있습니다. 이미 개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나라 꼴이 엉망이고 점점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시간까지 와 있습니다. 이 지경인데도 부동산 불패 신화만 부르짖고 신고가 행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20대 30대들 못 모르는 애들 꼬드겨 가지고 집 사게 만들어서 영끌하게 만드는 그거 말고 나머지를 보자고요. 지금 전세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, 또 저기 경매 물량은 지금 폭증입니다. 폭증. 경매 물량 진행 물량이 2만 건인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5만 건입니다. 이 속도로라면 하루에 5천 건이 아니라 하루에 1만 건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그나마 이제 경매가 너무 많이 폭증하는 걸 막으려고 지금의 정부가 이제 연체되고 나면은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걸 6개월 뒤에 해놨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2025년 이제 한 중반쯤 이제 2025년 이제 1월 1일부터 해서 스트레스 DSR 3차 실행하고 뭐 한 6개월 뒤쯤 2025년 한 하반기쯤부터 이제 터지려고 했던 것들이 6개월 밀려서 2026년 초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경매 물량이 터져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뭐 이래저래 앞으로 더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아마 닥칠 것 같은데 이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까? 빚을 지지 않았으면 살 수 있을 겁니다. 조금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소비를 좀 줄여야겠다 생각하고 좀 궁핍하게 지내야겠다 이 정도로 느끼고 그냥 지내는 거죠. 근데 빚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? 빚이 있어서 힘든데 가상금리까지 물면 이제 생활이 더 이제 지옥으로 치닫는 거죠. 이제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다 보면 야반도주하고 대리운전기사하고
이 엄마들이 얼방에 몸팔러 가고 뭐 다른 뭐 해외 뭐 원정 성매매하러 가고 이러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무서운 얘기죠. 겁나는 얘기입니다. 이 무지막지한 이제 상황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?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. 이미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상황들을 피할 수 있냐?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그냥 자기 정권 때 터지지 않고 다음 정권 때 터지게끔 계속 미루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죠. 게다가 더 터지는 폭탄이 더 커지라고 지금 현재 특례 대출이니 온갖 대출을 더 풀어줘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것도 근데 이제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. 지금은 2024년 7월인데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지방정부부터 이제 공무원들 월급 못 줘가지고 밀리고 수당 못 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. 무서운 얘기죠. 그 무서운 얘기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?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? 라는 걱정, 우려 이런 것들도 계속될 겁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뭐든 좀 더 심사숙고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암호하고나 인연 맺어서도 안 되고 좀 살아가는 것도 좀 잘 따져보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꽤 우려스럽고 꽤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. 지금 같은 시국에 연끌하라고 꼬드기는 그 말에 놀아나서 연끌하면 인생이 그냥 끝장납니다. 인생 개판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.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세상 그 무서운 걸 모르고 그냥 대충 적당히 살아가면 인생이 싫어질 겁니다. 이제는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사는 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려나 암담하죠. 앞이 안 보일 거고 깎아갈 거고 근데 두고 보고 살펴보고 따져보면서 지내야죠. 지금은 거의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. 경제적으로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될 거고 받아들여야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될지 그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경제가 안 좋다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안이 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라고 저한테 묻습니다. 미친 놈들이죠. 내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정책실장도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도 아닌데 나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요. 그럼 네가 찾아야지. 그러면 이제 제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? 아끼고 절약하고 근검절약하고 생업에 성실하게 살고 착실하게 지내면서 오래오래 안전하게 지내겠다라고 각오하고 실천하는 것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